달기로 부탁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밤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조용조용히 내려가지고 제가 그냥 생각 없이 밤을 그냥 보내고 말았습니다. 댓글에 비가 오는데 어떡할까요? 라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자꾸 비를 맞추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거리대 교체를 해야 하는데까지 제가 남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좀 피곤한 관계로 지금 베란다 안쪽의 온도는 12도고요. 제 거리대 밖에 온도도 12도인데 제가 여기 이렇게 온도계를 꽂아놨습니다. 지금 비를 잔뜩 맞은 이 화분 속의 온도는 10.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온도계 뭐냐고요? 이거 스테이크 요리할 때 쓰는 그 요리 온도계예요. 이거 제가 이거 사서 여름에도 꽂아서 보고 겨울에도 꽂아서 얼마나 차갑게 내려가나 보고 우리가 화분 속의 컨디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사실은 습도, 산도를 측정하는 기기도 있어요. 제가 그 아마존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흙의 산성도를 이제 pH를 측정을 하는데 모든 식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식물은 중성에서 이제 잘 이렇게 자라는데 뭐 약산성에서 혹은 약알칼리에서 잘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식물들이 있어요. 다육이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유 다 잘 큽니다. 뭐 그 pH 뭐 아주 작은 차이고 재배하는 농가에서나 이렇게 예민하게 이거를 이렇게 하죠. 약산성에서 잘 크는 그 식물 중에 하나가 카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네이션은 모든 재배 농가가 어디에다가 식재를 해서 키우냐면 피트모스에다가 식재를 해서 키웁니다. 피트모스가 이게 약산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용토, 그러니까 상토로 쓰는 그 피트모스는 어떻게 하냐면 중성화를 마친 피트모스예요. 그래서 블루베리가 약산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블루베리 용토는 약산성 이렇게 아주 약간의 pH를 조절을 하면서 그 식물의 비위를 맞춰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뭐 이제 얼마 전에 그 아틀란티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얼마 전부터 소개가 되는데 그 아틀란트 세덤은 약 알칼리에서 잘 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약 알칼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냐? 아니, 못합니다. 그냥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더라라고 알고만 계시면 되는 거지. 그 조절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갖고 강 알칼리를 만들어갖고 못 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식물은 중성에서 그냥 잘 큰다.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상토, 배양토 이런 것들 그냥 사서 쓰면 된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거 아메스트로 쌍도가 드디어 이렇게 뽀얀 속살에 색이 들어오고 있네요. 참 이 비를 맞고 또다시 수요일과 목요일에 한밤 낮 최저 기온이 영상 1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영상 1도를 좀 나타낸다고 합니다. 영상 1도. 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이대로 둘 거예요. 비를 맞았지만 그냥 이대로 둘 겁니다. 요 다육들은 지난 봄부터 저하고 같이 거리대 생활을 해서 나름 제 스타일에 조금 적응을 한 다육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건데요. 댓글, 지금 이 영상들이 나가고 나면 댓글에 많은 경험자들, 지금 처음이지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분들의 댓글들이 많아요. 첫 겨울을 맞지만 나는 그냥 안전하게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의 댓글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을 보고 자신들의 선택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누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안전하겠지,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답니다. 제거 빠마머리 알브카 스피랄리스의 화분 내부의 온도는 10.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분 안쪽의 온도가 이런데 실제 바깥의 기온도 그러냐고요? 자, 한번 볼까요? 빼서 볼까요? 자, 빼면 온도가 조금씩 상승할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얘가 켰을 때 한 12도 정도였거든요. 지금 여기서 더 안 올라가네요. 10.7도 유지하고 있네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실험을 또 했었냐면요. 화분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질까라는 그런 이제 발랄한 생각으로 다 화분마다 다 찔러봤어요. 그런데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진짜 두꺼운 제가 나무 바스켓 화분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나무 화분은 한여름에 진짜 열 전도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갖고 그 나무 화분 속의 온도가 덜 올라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풀분이든 아니면은 커피컵 화분이든 깡통 화분이든 도자기 화분이든 불문하고 화분의 크기가 그러니까 화분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고 화분의 크기가 중요했어요, 여러분. 콩분이요. 콩분이 그 토분에 심어져 있던 콩분이 온도가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는 작은 그 화분에 심어져 있는 다육이들이 예뻐지는 거는 그만큼 더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극한의 환경이 아주 작은 그 콩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화분이 크면 흙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여름에 햇볕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올라가는 온도의 그 높이가 콩분보다는 덜 하더라고요. 지금 제 거리대에서는 진짜 큰 화분은 없잖아요. 큰 화분은 없는데 뭐 직경 10호 사이즈의 토분하고 진짜 콩분, 이제 쬐끄만한 그 콩분, 직경 5cm 그 화분하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은요, 한여름이든 한겨울이든 어떤 이런 화분의 재질, 얘는 토분, 얘는 뭐 도자기분, 얘는 풀분, 얘는 커피컵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런 그 화분의 종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재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화분의 크기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아마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겨울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토분에 이제 곰팡이가 껴요. 곰팡이가 어느 계절에 끼냐면은 저는 제가 경험했을 때 장마철하고요, 겨울에 꼈어요.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환풍이 잘 안 되면 껴요. 그리고 겨울에 그래서 이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화분 속이 바짝 말라도 화분 겉에 기공으로 습도가 있으면 그 습도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얘가 곰팡이가 생깁니다. 곰팡이 생길 때 저 락슨물 묻혀갖고 그냥 싹싹 닦아줘요. 그냥 그렇게 닦아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 뿌리는 거 있잖아요. 식물한테 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 제거제 같은 거, 아니면 살균제 뿌려도 되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처치해 줍니다. 아니면 그냥 한번 쓱 닦아갖고 쓰거나 그렇게 하셔도 충분하답니다. 갑자기 이제 화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이제 답을 해드립니다. 짬짬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 영상을 안 보면 계속 궁금하시겠죠? 아유, 그거 어떡하지? 어쨌건, 오늘은 이렇게 비를 맞아가지고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근데 사실 막 엄청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요. 이게 원래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막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유, 이게 제가 또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애들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아유, 우리 막둥이, 아니, 우리 애들. 저는 진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간만 하라고 합니다. 딱 중간만 하면 된다. 그런데 중간을 하기가 어렵다군요. 어려웠습니다. 계속 어렵네요. 그래도 언젠간 중간을 하겠지. 혹은 국영수만 중간을 넘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로 제 자신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육이 키우면서 이런 너그러움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저는 그래도 엄마만큼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으로. 제가 중학교 때 졸업을 하기 전까지 받아놓은 상장과 메달들을 아이들에게 저희 엄마가 세상에 어느 순간 그거를 코팅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오는 날 엄마가 갖고 있던 거를 저희 집으로 갖고 오셨는데, 엄마는 이제, 야, 니네 엄마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 너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생각이셨나 봐요.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상장에 코팅이 딱 돼갖고 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상장도 많이 줬는데 요즘에는 상장 안 줍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게 이제 아이들 사이에 어떤 그런 차별감, 위압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엔 여러분 공부 때문에 상장 안 줍니다. 절대로. 그게 사교육을 막 유발하기 때문에 상장 안 줍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뭐 못해서 상장을 안 받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다부댁 거의 뭐 30년이 뭡니까? 30년 전에 공부를 좀 잘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도 공부 잘하는 거 절대 아니죠. 괜찮아요. 멀쩡합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너무 추위에 달달달달 떨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화분 속에 뿌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겨울에 냉해를 입혔는데 얘가 다시 소생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됐었다던가 하면은 이듬해 봄에 분갈이를 해서 새 뿌리를 받게 해주거나 목대 있는 애들은 목대를 잘라갖고 새 뿌리를 받게 해주는 것도 건강하게 케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올 겨울을 좀 잘 나시고요. 수영이 망가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뿌리를 잘라갖고 새 뿌리를 받게 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현아다영님께 들었어요. 현아다영님이 지난해 옥상에서 그 추위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올해 여름이 또 너무 더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다음 해부터는 정말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면 웬만하면 봄에 뿌리를 잘라내고 새 뿌리를 받아서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오늘은 화요일 오전인데요. 지난밤 비를 홀딱 맞은 제 다육이들 보여드리면서 며칠 후에 이제 컨디션을 봐야 되겠죠. 이 비를 맞고 이 다육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다시 계속 보고를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도대체 다부댁은 왜 뚜껑도 안 덮고 거리도 교체도 안 하고 베란다 안쪽에 다육이들은 쫄쫄 굽는데 바깥에 다육이들은 이렇게 물에 계속 비에 노출되게 하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대를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리대에서 적응을 한 이 다육들은 혹은 비를 맞거나 물을 먹은 이 다육들이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해가 부족해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웃자라기 시작하고요. 베란다 안쪽에 있던 다육들은 이제 화상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밖에 나와도 돼요. 밖에 나와도 되는데 요 녀석들이 문제여서 제가 지금 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다육들은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성장은 일시 잠깐 멈춘 상태거든요. 왜냐면 물을 너무 오랫동안 안 주면 다육이들이 햇볕이 좀 부족해도 성장세가 둔화돼요. 햇볕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까지 주고 영양까지 좋아지면 다육이들이 웃자라는 속도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미워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를 맞은 제 거리대 다육이들 정말 추운 가을비를 맞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커피컵을 보니까 비가 아주 서서히 조금씩 내려갖고 화분 전체가 지금 다 젖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비가 막 와락하고 내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분 속까지 다 안 젖어요. 그런데 이 투명한 커피컵을 보니까 밑에까지 다 젖었네요. 비가 지속적으로 은근하게 계속 내렸었나 봐요. 제 거리대 비 맞은 다육이들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면서 얘네들 어떤가 괜찮은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